동물의 다양한 생태와 습성을 알아보고 그 속에 담긴 과학을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사이언스주 이동은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동물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지상에서 가장 빠른 동물로 알려진 동물 치타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치타가 가장 빠르다고 알려져 있긴 한데 사실인가요? 네, 치타는 이 포유류 가운데서는 가장 빠른 동물이고요. 시속 80에서 120km 정도의 속도로 달릴 수 있고 평균적으로 시속 90km 정도로 달린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 한 연구에서 여러 동물들의 속도를 비교를 해봤는데 육지에서는 치타가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또 바다에서는 청새치가 가장 빨랐고요. 하늘에서는 매가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보통 이 대형 새인 구남조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아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매가 가장 빠른 새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네. 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동물들이 실제로도 굉장히 빠른 것으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치타가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네, 치타는 이 순간적으로 속도를 내거나 또 줄일 수 있고요. 또 운동 방향도 자유자재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속도를 내는데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치타는 이 한 걸음에 속도를 초속 3m씩 올리기도 하고요. 반대로 초속 4m씩 내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말과 비교하면 2배가 넘는 수치인데 이런 좀 폭발적인 가속과 감속 능력이 치타의 근육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실제로 치타가 순간적으로 가속할 때 내는 에너지를 계산을 해보면 체중 1kg당 120W 정도로 나타났는데 경기용 말이 이 30W, 또 가장 빠른 사냥개로 알려진 그레이하운드가 60W 정도라고 하니까 네. 여기에 비하면 엄청난 크기의 에너지인 거죠. 그렇네요. 또 이 치타는 순간 시속 100km 이상을 달릴 수는 있지만 오히려 속도를 줄였을 때 이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속도보다는 이 사냥감을 쫓아서 빠르게 감속하고 또 이 방향을 재빠르게 바꿀 수 있는 유연성이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 자동차 못지않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가 네. 몸 구조에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치타는 폭발적인 속도를 내기 위해서 몸의 군살을 완전히 빼는 방향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이 반면에 근육과 뼈는 더 강해졌고요. 또 이 가슴이 깊어지고 폐는 더 커지면서 많은 양의 산소를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 짧은 시간에 엄청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호흡기와 혈액순환계가 진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치타의 몸무게는 빠르기와 큰 연관이 있습니다. 이 치타와 함께 앞서 말씀드린 이 청새치라든가 매와 같이 좀 가장 빠르다 이렇게 알려진 동물들은 그 동물군에서 몸무게가 중간 정도 범위에 해당한다는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독일 연구팀이 474종의 동물을 대상으로 이 체중과 가속 시간을 비교를 해봤더니 체중이 클수록 더 큰 힘으로 빨리 가속을 할 수는 있지만 이 그래서 속도는 빨라지지만 일정 체중까지는 그렇게 빨라지다가 오히려 체중이 더 많이 늘어나게 되면 속도를 높이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려서 최대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물이 너무 무거워지면 이 속도를 낼 수 있는 힘은 크지만 근육이 수축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전력 질주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면 이 치타의 몸무게는 평균 50kg 정도인데요. 네. 이렇게 적당한 몸무게를 유지를 하면서 근육의 힘은 또 크게 키운 덕분에 치타가 가장 빠르게 달리는 동물이 될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치타는 걷는 방식도 보통의 이 고양이과 동물과는 조금 다르게 진화를 했는데 이 개과 동물처럼 발톱을 일직선으로 노출을 해서 발가락 끝으로 달리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발바닥의 마찰력이 높아지면서 빠른 가속이 가능하고 또 이 순간적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치타가 사냥할 때 오히려 좀 속도를 늦춰야지 사냥에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치타 사냥법에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이 치타는 최대 시속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빠르지만 지구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 최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시간이 300m 정도에 불과한데요. 네. 전속력으로 달리면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게 되고 이런 상태가 일정 시간 이상 이어지면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이 변형이 되면서 생명이 위독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치타는 몸에 열이 나면 달리기를 멈추고 이렇게 헐떡거리는 심호흡을 하면서 체온을 낮춰줘야 하는데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신만의 어떤 사냥법을 개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치타는 사냥감을 오랫동안 쫓아가기보다는 달려드는 강한 힘을 이용을 해서 먹이를 한 번에 물어 질식시키는 그런 사냥법을 쓰는데요. 그래서 이 치타는 넓은 시야로 수 킬로미터 밖에 있는 먹이까지 이 사정권에 둔 뒤에 조용히 다가갑니다. 그래서 보통 50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까지 다가간 뒤에
폭발적인 속도로 이 먹이를 순식간에 덮치는 거죠. 그러니까 길어도 한 1분에서 2분 안에는 승부를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 치타를 보시면 입은 상당히 작은 편인데요. 네. 네. 먹이의 숨통을 이렇게 한 번에 끊기에는 턱이나 이빨이 작아서 좀 불리한 편입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순간적인 가속도를 이용해서 달려드는 힘을 최대로 끌어올려서 먹이를 잡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까지 최대한 키워서 네. 이제 한 번에 승부를 본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아주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이제 그렇다면 야생에서 어떤 경쟁자도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뭐 물론 치타가 이렇게 달리기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의외로 다른 육식 동물에 비해서는 약자에 속합니다. 이 치타는 사자나 하이에나 같은 다른 포식 동물은 물론이고요. 심지어 이 원숭이 무리한테도 먹이를 빼앗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생긴 이 또 다른 습성이 있는데 주로 밤에 사냥하는 다른 육식 동물과는 달리 치타는 낮에 사냥을 하고 밤에 잠을 잡니다. 예. 치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얼굴에 있는 이 두꺼운 검은색 줄도 이런 습성 때문에 생기게 된 건데 네. 검은 줄이 두 눈 안쪽에서 입가 쪽으로 가장자리 쪽으로 나 있는데 이 줄이 이 한낮에 내리쬐는 햇빛으로 인한 눈부심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야구 선수들이 낮 경기를 할 때 네. 눈부심을 막기 위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아마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것 같은데 이야기를 네. 좀 듣다 보니까 치타가 생존을 위해서 몸의 구조 그리고 줄무늬 무늬부터 뭐 달리기 실력, 사냥법까지 정말 많은 부분을 적응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치타의 어떤 자연 적응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또 이 출산과 육아 과정인데 치타는 기본적으로 모계 사회를 이루기 때문에 수컷은 번식 후에 바로 떠나버리고요. 암컷이 홀로 새끼를 키웁니다. 그래서 이 어미 치타의 역할이 아주 큰데 어미 치타는 사냥도 혼자 하면서 새끼들도 지켜내야 되는 거죠. 네. 치타의 경우는 이 새끼가 어릴 때는 등에 솜털이 나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이 어미가 수풀 사이에 새끼를 숨겨놔도 다른 동물의 눈에 잘 띄게 하지 않도록 진화한 결과라고 합니다. 네. 앞서 이 치타가 생태계에서 비교적 약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미는 이 잡은 먹이도 지켜야 되고 또 새끼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 경계에 엄청난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새끼 치타들의 사망률이 아주 높다고 하는데 이 사자나 표범, 뭐 독수리 등이 새끼 치타의 목숨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치타는 태어난 지 몇 주 안에 죽을 확률이 90%에 달하고요. 또 이 가운데 78%는 이런 대형 포식자들에게 잡혀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네. 그만큼 그 어미의 모성애가 아주 강할 것 같아요. 네, 뭐 이런 모성애를 보여주는 예로 어미 치타는 먹이를 먹는 방식도 바꾸면서 생활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보통 이 치타가 사냥한 뒤에 다른 동물한테 이 먹이를 뺏길까봐 가급적 빨리 먹이를 먹어치우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미는 우선 새끼의 안전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새끼가 먹은 다음에 천천히 먹이를 먹기도 하고요. 더한 경우에는 아예 먹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또 실제로 치타는 모성애가 상당히 강해서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는 뭐 목숨을 바치는 경우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 네. 네, 치타가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강한 동물이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요. 그 뒤에 숨겨진 또 애환도 있는 동물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동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